안녕하세요. 산타는 제이슨입니다. 얼마 전 1월 28일 북한산 족두리봉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며칠 지나지 않아 2월 5일에는 동해 속리산에서 실종된 20대 등산객이 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등산은 좋은 점이 너무도 많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렇듯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지리산과 설악산에서 실제 발생한 인명사고를 바탕으로 등산 시 사고는 왜 일어나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등산 사고는 무려 35,185건이 발생했고요. 2020년에만 8,454건, 이 중 무려 4,573건이 인명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망자 수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2015년에서 19년까지 사망이 601명, 실종이 285명으로 환산하면 1년에 무려 177명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선 실족이 37%로 가장 큰 원인이고요.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이 29%, 신체 질환으로 인한 사고가 19%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리산과 설악산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를 정리한 자료를 발견하였는데요. 5년 동안 발명한 인명사고의 일시, 위치, 발생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였는데요. 예를 들자면 부주의로 인한 미끄러짐, 낙상, 실족 등의 표현이 정확한 정의 없이 혼용되고 있어 모두 부주의로 통일하였으며 위치가 애매하게 표시된 곳도 있어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제가 정리한 자료와 공공데이터 포털 자료를 링크해 놨으니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료를 설명해 드리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설악산과 지리산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총 205건이고요. 그중 설악산이 150건으로 73%, 지리산이 55건으로 27%를 차지하였습니다. 사망사건은 총 28건이 발생하였고요. 이 중 설악산에선 17건으로 64%, 지리산에선 10건으로 36%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있는 또 다른 정보인 국립공원 탐방객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설악산과 지리산의 탐방객 숫자는 거의 비슷하였는데요.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설악산이 등산객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부상 사고를 들여다보면요. 부상은 총 177건이 기록되었는데요. 무려 84%에 해당하는 148건이 부주의로 인한 골절 사고입니다. 대부분 등산로에서 미끄러짐이나 실족으로 인한 부상이 절대 다수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중 완치할 수 있는 부상과 영구적인 손상이 구분되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소개해드릴 사망사고에도 부주의로 인한 사망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듯 단 한순간의 방심으로 작게는 골절이나 열상에서부터 심하게는 영구적인 신체의 손상이나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등산 중에는 방심하지 말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 등산이 아니라 암벽 등반 중 발생한 사고도 32건으로 약 18% 정도 차지하였습니다. 그 외에 낙빈과 낙석으로 인한 골절 상처가 각 2건, 무리한 산행으로 인해 탈진 경련이 3건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발생 지역을 살펴보면 우선 비법정 탐방로에서 10건의 부상이 발생하였는데요. 정규 등산로보다 훨씬 더 적은 사람만 다닌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실제 비법정 탐방로의 부상률이 정규 탐방로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곡담 계곡에서 백담사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무려 14건, 천불동 계곡 구간에서 9건, 중산리 코스에서 8건, 주전골에서 7건, 한계령 및 서북능선에서 7건, 공룡능선에서 6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우선 코스가 길고 힘든 곳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구곡담 계곡과 천불동 계곡은 대청봉까지 편도 12.9km와 11km로 가파르기도 하지만 긴 코스로도 유명한데요. 아마도 긴 코스로 인해 후반부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발을 헛디뎌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리산에선 중산리가 9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백무동 쪽은 사고를 찾을 수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중산리 코스의 험난함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리산은 그 외에도 장터목 천왕봉 구간에서 7건 정도의 부상사고가 있었습니다. 예상 외인 것은 편안한 산책길에 가까운 주전골에서 무려 7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요. 힘들기로 유명한 공룡능선에서 6건에 그쳤는데요. 주전골은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여 사고가 많았던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보고요. 공룡능선은 악명이 높은 만큼 주로 경험이 많은 분들이 찾아 그나마 사고가 좀 적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계절별 부상자 수를 살펴보면 봄에는 27건으로 15%, 여름은 53건으로 30%, 가을은 75건으로 42%, 겨울은 22건으로 12%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가을철에 가장 많은 사고가, 가장 적은 사람들이 찾는 겨울에 가장 적은 사고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망사고를 정리해보면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총 5년간 사망사고는 총 2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심장돌연사가 12건으로 43%, 부주의로 인한 사망사고가 5건으로 19%, 비법정 탐방로에서 추락사 3건,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사망 3건, 암벽 등반 중 추락사 2건, 익수로 인한 사망 2건, 원인미상으로 인한 사망 2건, 동사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상과 다르게 사망사고는 심장돌연사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장돌연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심장에 이상이 생겨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골절이나 다른 부상과는 다르게 혼자일 때 발생하면 바로 사망으로 이어지고요. 주변에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폐소생술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 기사에 따르면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새벽에 산행을 자제해야 하고요. 당뇨 환자는 공복으로 등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체력에 비해 무리한 산행은 삼가하는 것이 좋고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호흡곤란, 식은땀 같은 증상이 전조증상이라고 하니 이런 현상을 겪으신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하산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을 시작할 땐 몸이 충분히 풀릴 때까지 의도적으로 천천히 오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중산리나 오색 같은 가파른 코스에선 힘들지 않더라도 중간중간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행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해서 심폐소생술을 미리 숙지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다음 비법정 탐방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3건도 주목할 만합니다. 용화장성 개구멍 바위에서 2016년 8월 21일, 2017년 6월 15일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요. 권금성 일대 망군대에서도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상에 비법정 탐방로를 들어가는 글이나 영상이 많은데요. 비법정 탐방로는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불법이지만 위험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비법정 탐방로를 찾는 사람들이 극소수인데 반해 사망사고에서 11%를 차지한다는 것이 그 위험도를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사망도 3건이 포함되었는데요. 2건은 한겨울 대청봉과 천왕봉 인근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겨울철 산행 계획을 짤 때는 더욱더 보수적인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대청봉을 오르는 가장 짧은 코스인 오색 코스에서 총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오색 코스에 유난히도 쉼터가 많이 만들어진 이유를 이제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최단 코스인 중산리에서 사망사고 3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렇듯 최단 코스는 짧아서 쉬워 보이지만 경사가 가팔라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꼭 본인의 체력에 비해 무리한 코스를 고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 높지 않은 지리산 계구에서 추락사 2건, 그리고 노고단과 주전골 같이 비교적 완만한 코스에서도 심장 돌연사가 발생하였으니 낮고 편한 길이라고 해도 주의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설악산 지리산에서 일어난 부상, 사망 사고를 살펴보고 원인과 대처 방안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등산 시 부상의 대부분은 부주의로 인한 골절 상처입니다. 딛는 곳을 잘 살펴 헛디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특히나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더욱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니 자신의 체력에 비해 힘든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초행일 경우에 코스를 미리 파악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초행길은 제 영상을 보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망사고는 심장돌연사가 40%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 역시도 자신의 체력에 비해 무리한 곳을 가지 않으며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등산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법정 탐방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비법정 탐방로는 안전점검이 되어 있지 않아 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다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대처도 힘들어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요.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과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비법정 탐방로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